이제 도함수 가지고 함수를 판단해서 이제 그려 나가는 파악하는 그러한 단원인데 일단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있고 그냥 함수라고 줬어. 그러면 이 증가랑 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건 원래 썼던 거죠. 정의역의 대소 관계와 치역의 대소 관계로 비교하시면 되겠죠. 얘가 x1 여기가 x2가 되면 증가 함수가 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역의 대소 관계는 그대로인데 치역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이때는 감소하는 감소 함수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만약에 이 경우 치역이 fx1이나 fx2가 똑같다면 얘는 상수 함수가 나오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단원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겠죠. 여기 단원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 f라고 줬는데 도함수를 줘버려. f 프라임의 x가 0보다 크거나 f 프라임의 x가 0보다 작을 때 이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물어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방향을 잘 봐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이 함수가 증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방향은 맞죠. 오케이?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 이 조건 그대로에서는. 함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게 왜 맞는지 보시면 도함수는 뭐 관찰하는 거야? 부호 관찰하는 거죠. 부호에 의해서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야.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왜 그렇겠니? 얘가 뭘 뜻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들을 뜻하는 일반항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가는 이런 함수였잖아. 증가는 이런 함수였어. 이 증가 함수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봤을 때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함수가 증가하구나 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감소 함수였으면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를 보시면 이 접선의 기울기 봤을 때 항상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면 이 함수는 감소하겠구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역방향은 안 돼.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발레를 뭘로 잡아줄 수 있다? fx가 x의 세제곱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봐봐 3중근을 갖는 상황이잖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x가 0일 때 잠깐 미분계수 0이야.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진 않지. 0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발레가 되기 때문에 둥어가 붙으셔야 돼. 얘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선 둥어가 붙어주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 둥어가 붙어있었어. 얘 맞나요? 이건 또 아니죠. 상수함수 생각해보면 0일 때지만 증가하진 않아.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갈 때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죠. 크거나 같다니까. 근데 이 둥어가 없으면 이 방향은 성립하지가 않겠네요. 마찬가지로 해도 같은 이유로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얘는 지금 항상 이 단어 볼 때는 막 외우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조건들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준 조건이 미분 가능이야. 근데 여기 제한 조건을 좀 더 주면 얘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왜 안 됐냐면 딱 이런 구간 때문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마치 좀 구간별로 정의해버리면 뭐 이런 함수가 돼버리면 좀 깎자 부드럽게 이렇게 돼버린다 치면 여기 부분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에서 배제시켜버리면 이것도 되는 거지.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조건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될 건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얘가 상수함수 구간이 없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애초에 상수함수가 아닌
상수 함수가 아닌 다항 함수라고 조건을 줘버리면 이 명제가 성립하겠네요. 증가했을 때 f'x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고요. 이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상수함수 구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럼 감소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상황들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줬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파악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경우 많이 주긴 하겠지. 그래서 요 방향은 안 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3차 함수야. 근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많이 표현 나오는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나오면 얘가 뜻하는 건 또 뭔 말인가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얘랑 똑같은 말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는 거고요. 혹은 봐봐, 이거 두 개만 보고 일단 표현해보면 어떤 상황이야? 역함수가 하려면 혹은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한 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러한 상황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고, 오케이? 그리고 극값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극값이라는 게 뭐야?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극값이 생겼다는 소리는 가로선 그었을 때 두 점이 생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 fx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함수가 증가만 해야 돼? 그러면 도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얘 보시면 얘를 보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어떤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만약에 증가만 해야 된다 치면 이 도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럼 아까 fx가 3차였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는 된대. 그럼 2차 부등식 풀듯이 판별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얘 그렸을 때 그림 자체가 이렇게 둥 뜨거나 아니면 접하는 상태로 딱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역함수 존재한다 해서 역함수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역함수 존재하면 원래 3차 함수는 엔간하면 존재할 수가 없을 건데, 존재한다는 소리는 어떤 함수겠니? 하나밖에 안 떠오르죠? 두 개 떠오르겠네요.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1번 풀어봅시다. 1번. 됐나요? 자, 그 다음 극대랑 극소. 여기는 이제 뭐라 생각하면 돼요? 극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극대랑 극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최대랑 최소가 있어요. 최대 혹은 최소가 있는데 얘는 다르죠. 물론 이제 함수에서 극대와 최대가 같아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극대가 항상 최대는 아니죠. 왜냐면 극대는 그거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에서 가장 큰 애. 반에서 1등이 전교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부분, 얘는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나요? 여기도 반에서 꼴등이 전교 꼴등 아니잖아. 물론 이럴 수는 있잖아. 반에서 꼴등인데 마침 전교 꼴등인 아이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함수에서 최소값과 극소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체크를 또 잘 해주셔야 될 게, 첨점도 극대 극소가 가능해요. 첨점은 무조건 배제하시면 안 돼.
얘들 막 뾰족쪽만 나오면 환장해가지고 다 빼버리는데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주변보다 항상 작으면 되고 그 주변보다 항상 크면 되니까 첨점도 극대나 극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건 첨점이라고 항상 극점은 또 아니야. 첨점이라고 해서 항상 극점은 또 아니야. 왜냐면 첨점 중에서는 극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첨점 생각하면 이런 것만 생각해. 되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근데 뭐도 첨점이냐면 이런 것도 첨점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첨점이야. 왜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다른 상황이잖아요. 미분이 안 되니까 첨점인데 얘는 극대는 아니잖아. 극소도 아니고요. 그래서 첨점이라고 무조건 극점은 아니지만 첨점일 때 극점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함수 중에서 연속함수, 보통 이건 이제 수투에서 많이 안 쓰지만 연속함수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극대 극소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냥 그려봐도 되는 거잖아. 위아래로 이렇게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 미분 안 가능해도 되지. 이렇게 막 그려보면 극대 다음에 또 극대가 나올 수가 없어 원래.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 극대인데 극대다 극대 나온다는 소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극소가 나왔다가 다시 극대가 나와야 되는 상황, 혹은 극소가 나왔다가 극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다항함수라서 당한 거지. 뭐 미적분 할 때 초월함수 같은 거 보면 이걸로 이제 극점을 파악해야 되는 순간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봐봅시다. 극점은 뭘 극점이라 하냐면 극대를 예를 들어 쓸게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랑 fa를 비교했는데 fa가 항상 주변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극대가 되겠네요. 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애니까 일부분 말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주변보다 어떠한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크면 얘는 극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몇 개 그려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4개만 그려봅시다. 요렇게 들어갔을 때 봐봐, 이건 당연히 보일 거야. 극점이죠, 극대죠, 첨점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헷갈릴 만한 게 요것도 극점이야. 주변보다 커요. 그치? 갑자기 여기서 막 좌극한 우극한 도입하시면 안 돼요. 극값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지금 다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함수값이 주변보다 더 크잖아. 이런 경우에도 얘 극대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되겠지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색칠된 경우도 얘가 극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등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수함수를 생각해봐. 사실 이게 극대면 극소는 이거겠잖아 얘들아. 이거겠잖아. 그지? 극소겠죠. 등호로 생각해봐. 상수함수는 뭐야? 항상 똑같은 값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요즘에 사실 출제율은 떨어지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 추세인데 알아는 두세요.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크기도 하지만 작기도 하고 같기도 하네. 등호가 항상 들어가네. 그러면 이 모든 점이 극대면서 극소예요. 오케이? 이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이면서 그 다음에 극소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거의 안 나오죠. 내 기억엔 빠졌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상식이니까. 상식까지는 아니죠. 알아두면 좋다. 자, 다음 봅시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또 물어보겠죠. 최대 최소가 물론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어떤 구간을 줄 거 아니야? 극점이라는 게 있고 구간이 있을 때 얘가 이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요. 어떤 문제에서 준 이 a부터 b까지의 구간 안에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함수를 봤더니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문제에서 그냥 뭐 박았어. 최대값 있다.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뭘로 보셔도 돼. 여기가 최대라는 건 무조건이잖아. 근데 여기는 극점이지. 그러면 극점일 때가 최대값이겠다라고 밀고 나가셔도 돼요. 그냥 굳이 알아볼 필요 없이 문제에서 최대값이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래서 이때는 f'의 x가 뭐가 된다? 0이 될 때의 이 x가 극대가 되면서 동시에 최대도 됩니다라고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국소일 때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고 만약에 최소값이 있다라고 정해줬다면 그냥 극점이 최소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2번을 풀어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얘는 함수의 합과 차에 따른 진각 함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되는 뭐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함수 해석하는 방법이야. 특히나 물론 수투할 때도 이용할 때가 많으나 미적분을 해야 한다면 이거는 거의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예,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투에서는 왜 좀 더 실용성이 떨어지냐면 수투는 함수 자체가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 어차피 최대 4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복잡해봤자 다항함수야. 근데 그 중에서도 식이 복잡하면 쪼개서 볼 수는 있으니까 활용도는 있긴 하거든요. 봅시다. 어떤 fx라는 함수를 이제 문제에서 줬는데 fx라는 함수를 줬는데 얘가 복잡하면 얘를 쪼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랑 뭐 얘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고요. 더할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쪼개서 봤을 때 이 함수의 개형과 이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얼추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얘는 그냥 뭐 어렵지 외울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에다가 증가함수를 더했어.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에다가 2x 더하면 3x니까 증가하는 상황이잖아. 뭘로 보셔도 되냐면 도함수로 그냥 도함수의 부호로 보셔도 돼. 증가한다면 더함수가 플러스일 거고요. 증가한다면 더함수가 플러스일 거니까 플러스에다 플러스 더하면 당연히 플러스야. 그래서 증가함수에다 증가함수 더하면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 감소로 증가해서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를 뺐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함수의 부호로 보시면 되죠. 증가함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근데 감소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뭘로 나오겠니?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증가함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에다가
감소 함수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그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되잖아. x에서 마이너스 x 빼면 2x가 되니까 증가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감소 함수에다가 감소 함수를 더해버리면 결국 얘가 뭐가 나온다? 감소가 나올 건데 이제 거의 보이죠? 얘도 부호로 보시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다 쓰고 있는 건 확정이거든. 여기도 부정형도 있어. 뭐가 부정형인지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플러스에서 뭘 더하면 마이너스를 더하잖아. 그럼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몰라. 그건 해보셔야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라서 얘는 감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감소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증가함수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마찬가지 감소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도함수의 부호로 보시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함수가 복잡할 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함수로 그냥 쪼개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봅시다. 뭐 요런 거 생각이 뭐 이런 거잖아. 뭐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야. 얘 그려보시면 x에 물론 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얘가 어떻게 되죠? 마일통과 0통과지. 이해되셨나? 이 함수는 0보다 큰 쪽에서 뭐가 되는 거야? 증가야. 얘도 0보다 큰 쪽에서 증가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0보다 큰 쪽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가 돼? 0보다 작은 쪽이잖아. x제곱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내고 y는 x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 애야. 0보다 작은 쪽 보면 감소고요. 감소야. 이게 증가구나. 그러네. 안 되겠다 이거는. 부정형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이게 돼 있었어. 이렇게. 절대값이었어. 절대값은 따로 떼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더해졌을 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더해져 있었다면 감소에다가 감소가 더해지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는 상황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연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는 그냥 도함수의 부호로 보시면 증명이 되겠죠.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고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일 거니까. 그럼 이제 방금처럼 부정형이 나올 때가 있죠. 뭐가 더 클지 모를 때 증가에서 증가를 뺐어. 그럼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몰라. 부정형이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증가에다가 감소를 더했어요. 그럼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니까 누가 더 센지 몰라. 그러니까 얘도 부정형이야. 그 다음에 감소에다가 감소를 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에다 플러스니까 얘도 몰라. 해봐야 돼. 그리고 감소에다가 증가를 더하더라도 얘는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은 직접 해보셔야 되고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사실 몰라도 수투는 해결이 되긴 하는데 복잡한 함수일 때는 알아뒀을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1등급을 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왔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거 내느라 시험 볼 때 쓰는 게 아니야. 시험 볼 때 쓰는 건데 말을 끝까지 들어봐. 시험 볼 때만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급해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다다다다 풀고 잊고 있다가 시험 볼 때 맞아 그때 이 새끼가 이렇게 했는데 풀어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숙제 할 때 이렇게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풀어보고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 좀 겪어보셔야 돼. 그래서 아 이게 더 편하구나 이걸 느낀 상태에서 쓰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칼로리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번 답 내보고 이렇게 풀어보고 비교해보고 뭐가 더 이럴 땐 더 좋구나 이런 거는 스스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미적분 풀 때 진짜 엄청난 도움이 있을 거다. 미적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함수를 다 그릴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했구나 예측하는 거야. 그릴 수도 있겠지만 못 그릴 때는. 그러니까 요 방법은 당연히 수투에서 써도 되고 그냥 항상 쓰라는 건 아니야. 그냥 정석적인 방법이 더 빠를 때가 많고 그게 더 좋을 때가 많지. 하지만 요 방법도 알아두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거 가지고 뭘 했냐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가지고 그냥 그것만 한 거야. 증가, 감소만 파악을 한 거야. 근데 여기 3, 4차 함수는 포인트가 되는 상황은 당연히 누구냐면 극대나 극소점이에요. 그럼 극대나 극소점도 마찬가지로 더하고 뺐을 때 확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4개. 어씨 왜 이래. 하나 둘 셋 넷 4개만 봅시다. 극대가 있을 거고 극대가 있고요. 극대점 2개 그은 거야. 극대점 일치하는 거야 지금 그 점이 x값이. 그 다음에 극소에다가 극소를 또 보시고 그 다음에 극대에다가 극소를 보자. 여기는 극소고 여기는 극대고요. 여기가 극소고 여기도 이제 뭐 극소 여기가 이제 뭐 극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자라는 건데 여기 뭐 위에 있는 함수를 다 F라고 하고 밑에 있는 함수 다 G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2개를 더해서 봐볼 건데 극대점과 극소점을 이제 더했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아까 증가함수랑 증가함수 더하면 무슨 함수라 했어? 증가함수라 했죠. 극대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거든. 봐봐 여기 이 점을 싹 다 x가 뭐 a인 점이라 잡을게. 싹 다 x가 a인 점 x가 a인 점 x가 a인 점 잡았을 때 a의 살짝 왼쪽 보시면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죠. 증가에다 증가 나오면 뭐라 했어요? 증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더한 함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a의 왼쪽에서. a의 오른쪽을 보면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죠. 감소끼리 더 뭐예요?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기 때문에 극대점끼리 더하면 그곳도 결국에 극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얘는 극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의 극대, g라는 함수의 극대 둘 다 극대점이면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2개를 이번에 또 더해봅시다. 이번에는 색깔이 의미 없다. 여기도 또 더해. 더하시면 극소 봐봐. 왼쪽 보시면은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어요. 더했을 때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얘는 증가하는 상황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나온다? 극소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극소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부정형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증가죠. 여기는 감소죠. 증가에다 감소 더하면 누구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소에다 증가 더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부정형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부정형이야. F에다 G를 더한다 해봐. 여기 보면은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오케이? 이거 왜 썼냐면 이런 느낌은 오죠.
더해서 확정적으로 나왔으면 뺐을 때는 부정형 뜰 거고, 더해서 부정형 나왔으면 빼면은 확정값이 뜨겠네. 그러니까 이게 해보시면 f 빼기 g를 해보면 이번에 얘를 보시면 봐봐, 증가에서 증가를 뺐어.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앞에 있는 게 클지 뒤에 있는 게 클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부정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뺐네요. 그러면 감소에서 감소를 뺐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야. 누가 더 클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도 부정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또다시 확정형이 나오겠죠. 보시면 얘는 증가에서 감소를 뺐네요. 그럼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니까 증가로 바뀐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증가가 될 거고, 반대로 감소에서 증가를 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다? 극대가 나오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보시면 이번엔 뭐니? 감소에서 증가를 뺐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네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뭐하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때는 무슨 점이다? 극소점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사실 이거 곱골도 있거든? 곱골 오늘 하면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시간에 하려고 일단 빼놓긴 했는데, 얘는 그냥 함수를 이제 수로 끝낼 게 아니고, 물론 수로 끝난다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렵진 않잖아. 외울 것도 없고 사실 방법만 알면 돼. 그럼 충분히 우리가 복잡한 함수를 찢어서 볼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데서 이제 보기가 좀 편하긴 하죠. 3번 봅시다.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fx를 그려놔. 일단 fx가 x는 0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x가 0이 나오는 상황이 될 건데요. 그죠? 일단 여기에다가 기억 니은은 연산이 없지만 이거 연산이 있으니까 이거 연산할 때 좀 편하긴 하겠네. 보시면 fx의 절대값 씌우면 0에서 극대를 갖는다? 해보면 되죠. 근데 바로 발레가 보이긴 하죠.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해봐. 여기서 극대잖아. 절대값 씌우잖아? 어떻게 돼? 뒤집히죠. 뭐 돼버리니? 극소 돼버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뭐 이렇게 됐다 치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반대로 그랬구나.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다 치면 맞아. 극대가 여전히 극대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극대니까. 하지만 발레가 있어버리잖아. 극소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자, 얘 봅시다. 얘 보시면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 절대값 x라는 건 뭐죠? y축 대칭이죠.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한 함수야. 그럼 당연히 극대 나오겠지. 여기 x 0이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이 디귿을 봅시다. 디귿을 봤어. 근데 이제 뒤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두 가지로 나뉘죠. x제곱 절대값 x. 얘가 두 가지로 나뉘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세제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이거 봅시다. 여기 봐봐, 다 그려볼게. 일단 이렇게 그려지는 게 x 세제곱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로 그리지만 0보다 작을 때는 이걸로 그려야 되지. 얘는 무슨 축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그럼 얘가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네. 저 절대값 함수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fx 0에서 뭐였어? 극대였잖아. 아까 문제에서 이 x가 0에서 극대였잖아. 극대에서 누구 뺀 거야? 극소를 뺀 거야. 극대에서 누구 뺐다? 극소를 뺐죠. 도함수의 부호로 보면 플러스. 이해됐나?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아까 했던 거? 극대에서 극소를 뺐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극대값을 갖는 게 맞았나요? 틀렸나요? 기억난가요? 맞죠? 여기 봐봐. 극대에서 극소 뺀 거. 극대에서 극소를 뺐어. 어딨냐? 여기 있네요. 딱 이거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극대면 증가해서 감소를 빼니까 플러스. 그죠? 감소해서 증가를 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증가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극대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얘도 그냥 이걸로 보시면 극대값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해결하기에 복잡한 함수가 나오면 쪼개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도함수에 따른 함수의 결정 요소까지 보시고 쉬었다 합시다. 여기 보시면 봐봐. 도함수에 따른 함수의 결정 요소야. 어차피 이런 느낌이잖아. 봐봐. 너희가 1차, 2차까지는 그냥 그릴 수 있어요. 근데 3차부터는 그릴 수가 그릴 수 있어. 있는데 배우기 전에 못 그리잖아.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1, 2차 함수는 식만 보고도 그릴 수가 있는데 3차 함수는 식만 보고 물론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못 그린 상황도 생기잖아. 그럴 때는 뭐를 보고 그리자? 도함수를 보고 그리자라는 거라서 도함수에 정보가 많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도함수는 볼 때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모양 보는 거 아니야.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얘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는 거다? 부호만 생각한다. 부호만 생각하고 이제 모두 생각 그 뒤에 사실 내신에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뒤에 가서 어차피 수능도 봐야 되니까 뒤에 가서 보시면 넓이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넓이. 이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일 거니까 뒤에랑 같이 섞이면 넓이까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내신 볼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저보다 안 배운 상태로 할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수를 볼 건데 너희가 여기서 헷갈려하는 게 있어. 뭐냐면 첨점이야. 첨점. 도함수가 첨점에 나오면 애들이 쉽죠. 뭐지?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첨점은 상관이 없어요. 첨점은 사실 연속인데 첨점인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봐봐. 어떤 f'x가 얘들아 연속이었어. 오케이? 근데 f'x가 연속인데 첨점이 있었어.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 그럼 여기에서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한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미분 가능하지. 왜냐면 얘가 연속이잖아. 얘가 뭐야 지금? 원래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이야. 근데 모든 실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다 그을 수 있다 이 소리는 원래 함수에서는 그냥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했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에서 첨점이 나왔다고 원래 함수가 미분이 안 되진 않아. 연속이기만 하면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다 있다는 게 연속이죠. 원래 함수에서는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다 있다라는 거니까 걔가 미분이 다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첨점이어도 연속이면 fx는 미분이 가능하다.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싶으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fx가 x제곱인 거 있잖아. x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로 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얘 그리면 뭐니? 얘가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모든 점에서 미분이 다 되죠. 확인됐나요? 그냥 도함수 생각해보면 도함수는 2x 마이너스 2x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2x야. 첨점이지만 전혀 상관없죠. 미분이 가능하고 안 하고는 원래 함수가. 그래서 첨점은 상관없고 도함수가 연속이면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f'의 x를 가지고 함수를 결정 지을 때 뭘 보고 뭘 결정 지을 수 있는지를 보자고. f'x 도함수에서, 얘 도함수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줄 때 도함수에 대해서 줄 때 그냥 도함수다라고 주지는 절대 않아. 도함수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 줄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그 도함수에 대해서 뭘 가져갈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도함수의 함수값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얘는 원래 함수에서는 뭐인 거야? 미분 계수고요. 결국에 접선의 기울기를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 보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죠. 부호를 봤다는 소리는 이 함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를 우리가 도함수에서 확인을 했다는 건 결국에 거기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극점이라는 게 등장을 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살짝 떨어지지만 내신과는 정적분의 넓이를 이제 보시면 얘는 함수값의 차와 연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도함수가 이 f의 프라임이야.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일단 변곡점 그거 봤어요? 사실 그릴 때는 가운데 점 필요 없죠. 가운데 선은 얘 그리시면 얘가 지금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증가하는 상황으로 그려지겠네요. 여기에서 뜻하는 이 넓이가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랑 똑같다? 함수값의 차와 같다. 함수값의 차와 같다 라는 거겠네요. 이해 되셨나요? 왜냐면 적분 실제로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 적보다 뭐 나와? 위끝 빼기 아래끝 나오잖아. 그럼 함수값의 차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봐봐, 이거 이용해서도 뭐 볼 거냐면 마침 여기 극대 빼기 극소잖아. 극소랑 극대 뺀 거 차도 이제 공식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음 주에 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또 보자 이 소리예요. 여기 나올 게 너무 많아. 이게 극대 극소 차도 사실 공식화 해버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율 관계 이런 것도 나오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도 나오니까 여기서 좀 정보가 많아서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이제 사실 미적분 개념이긴 한데 알아두면 좋아요. 도함수에서 극점이 나왔으면 원래 함수에서는 변곡점이야. 변곡점. 그래서 알고 있었잖아. 이거는 여기에서 극점 나오죠. 도함수가 극점이잖아. 극소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변곡점이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억나겠으나 알파 베타일 때 2분의 알파 플러스 뭐가 나오는 거야?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비율이 1대 1이거든. 그럼 여기도 비율이 1대 1인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비율이 또 1일 거니까 사실 1대 1대 1의 비율이고 2대 1의 비율이고요. 이게 다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상황. 그러면 도함수가 불연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볼 거야. 모든 항수 다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이 경우 보는 거야. 이 경우 가서 보시면 먼저 도함수를 그릴 거예요. 도함수가 이렇게 들어있고 얘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플러스 뭐 이 도함수 그린 거 얘들아. 이 함수 값을 뭐 플러스 4라 생각해 봅시다. 그 뭐냐 여기 값 왼쪽에 값 그 다음에 극한값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다 생각을 해보자. 극한값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함수를 그려볼 거야. 봐봐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는 뭐 관찰이 주요된 지점이니? 부호 관찰이 주된 지점이에요.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거든.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로 그려보잖아.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극한값이죠. 엄연히 따지면 좌극한값이 4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이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가 4인 거야. 이해됐니? 그럼 가파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해되셨나요? 오른쪽 보면 우극한값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는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니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나와서 얘는 첨점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일 때 첨점이다. 그리고 얘는 극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봐봅시다. 요거 얘 보시면 요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여기에 좌극한값이 4고요. 이번 둘 다 플러스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극한값이 플러스 2였다 생각해봐. 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좌극한값이 4야? 그러면 좌미분계수가 4야. 우미분계수가 2야.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봤더니 플러스야. 계속 증가만 하는데 미분계수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에서 뭐 요런 식으로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전히 여기에서도 뭐가 나온다? 첨점이 나올 거고 확인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첨점이긴 한데 극점은 아니에요. 그죠? 극점은 아닌 이런 상황으로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